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GMP를 모르면은 제약회사 품질관리부서에 입사를 한 다음에도 일을 할 수가 없나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GMP를 몰라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제약회사 품질관리부서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분석화학을 모르면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면접관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겠구나, 못하겠구나,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합격, 불합격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GMP를 몰라도 합격은 할 수 있다. 그쵸?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GMP 강의를 들으러 다니십니까? 자, 일단은 GMP를 몰라도 왜 일을 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GMP라고 하는 건요. 자, GMP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혹은 체계, 혹은 규정, 기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분석화학은요. 분석화학은 시험 분석을 하기 위한 화학적인 지식,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를 하기 위한 어떤 기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MP도 어떤 내용이 있고 분석학에도 어떤 내용이 있지만은 둘은 지금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요걸 모르면 일을 못합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공한 학과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에 분석학에 관련된 어떤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GMP라고 하는 것을 이제 GMP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이것은 품질이 보증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원자재의 구매, 제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조직적 관리하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체계 혹은 규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딱 맞는 대답이 되겠죠. 기준이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는요, 이미 GMP 인증을 받아놓고 GMP 시스템의 하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GMP 인증을 받았다. GMP에 따라서 의약품을 제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스템에 누군가가 딱 들어가면은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GMP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GMP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든지 요것만 보고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게 만들어진 시스템, 이게 바로 GMP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GMP를 모르면은 가서 일을 못한다, 윗사람들은 바빠서 GMP 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GMP를 미리 알아놓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GMP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P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GMP라고 하는 게 제약회사에서 이 GMP를 떼고서는 도저히 제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GMP로 제약회사 전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 제약회사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제품은 굉장히 특수 제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주로 이제 투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실수는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도 제약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GMP 교육을 받으면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GMP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어때요? 거기서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주로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에 할 때 가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면접관들, 심사관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은 없지만은 그래도 의약품 제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이 서 있구나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P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GMP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런데 이걸 갖다 혼자서 보는 거와 가서 강의를 듣는 거, 거기서 강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제약회사 경험이 있으신, 그죠? 예. 전직 혹은 현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웬만하면 교육받는 게 좋다. 그죠? 예. 그럼 교육받을 때 이제 어떤 곳에서 교육받는 게 좋은가? 일단은 취업준비생들이 들을 만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GMP 강의라면 더욱더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GMP 강의라고 하더라도 취업준비생들이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쉬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강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신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취준생인데 이게 GMP 강의를 들을 만한가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뭐 할 수 있는, 취준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교육 신청했으니까 뭐 그때까지 뭐 딴 거 하다가 가서 교육 들으면 되겠다. 가면은 뭐 강사가 내 머릿속에다 그런 개념들을 때려서 심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GMP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미리 선 예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 예습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구글에서 GMP란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법령정보센터라고 아마 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약자는 여기서 찾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law.go.kr인가?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약사법을 검색을 하십시오. 약사법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을 찾아서 거기 나와 있는 별표를 보시면 그게 바로 GM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를 GMP라고 치셔봐야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이제 직접 한번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보시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약사법에 나와 있는 GMP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GMP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제약업계에서는 법입니다. 예,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약사법에 나와 있는 GMP는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핵심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핵심 내용. 핵심 내용. 그러니까 한 줄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한 권의 기준서라든지 여러 권의 SOP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내용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밑줄 쳐놨다가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약사법, 법상에 나와 있는 GMP, 가장 압축되어 있는 내용의 GMP를 보신다는 거는 GMP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도 뭔가 좀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요새는 이런 그 국가기관에서요, 민간인들, 그죠? 민원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많은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던스를 만들어냅니다. 공무원들 되게 바쁘죠? 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면 뭐, 되게 좋을 것 같죠? 뭐 식약처 공무원들, 제가 보면요, 야근 안 하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되게 빡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그럼 GMP에 대해서 이제 해설서 같은 것들이 이때는 이제 굉장히 많죠.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law.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모든 법들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어로 약사법을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뜨죠. 약사법에 대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뜨고요. 이 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법을 좀 알면은 굉장히 사는데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법령정보센터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을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내용인데 제3조 1호에 따른, 그러면 이제 이것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클릭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자꾸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어떤 법령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최신본인지 아니면은 뭐 예규인지 앞으로 뭐 이제 바뀔 법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 캐캐 묵은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약사법인데, 약사법을 이게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법령 체계도라고 있죠. 그래서 법령 체계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인 약사법. 그 위는 뭐죠? 헌법이죠. 약사법, 그 다음에 약사법 시행령, 또 그 밑에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GMP는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본문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전에 관한 규칙이니까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별표.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부칙 밑에, 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GMP입니다.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별표 3,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약품 GMP, 그죠? 완제의약품 GMP고요. 이거는 원료의약품 GMP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2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중, 한약재에 관련된 GMP고요. 그 다음에 별표 3은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GMP. 3의 2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GMP.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요거나, 그죠? 요거, 그죠? 일단 요 두 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옆에 보시면 이제 한글로, 요걸 클릭을 하시면 한글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렇게. 요걸 클릭하시면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 된 것을 여시면은 요거 한 32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읽다가 만약에 바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GMP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약처에 가셔서, 자, 식약처 사이트가 mfds.go.k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내용들이 보면은 법령 자료에 민원인 안내서, 그죠? 공무원 지침서 혹은 민원인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날짜별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목에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걸 한번 찾아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가이던스,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법령 자료에서 보셨던 별표 1의 2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당연히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한 446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뭐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직자들도 많이 찾아서 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본인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시면 되고요. 생물학적 제재, 이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원료 말고도 또 밑에 내려가면 완제의약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완제의약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판과 추고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MP라고 하는 게 의약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해설서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식약처에 보면은 특히 재직자들 일을 할 때 법대로 법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취직을 하신 다음에도 아마 품질 관리에서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완제의약품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600페이지다라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국내 규정 말고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외국에 대한 외국 규정 같은 것들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CFR 연방법이죠. 연방법에서 이제 규정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GMP에 관련된 캐나다에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영문들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GMP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과 GMP 교육을 받으실 때는 미리 한번 예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습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아서 보는 게 좋은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